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신성통상의 1대 2대 주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신성통상 잔여 주식을 공개 매수해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섭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2,300원으로 결정됐고 전체 매수 규모는 727억 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다시 한번 불발됐습니다. 이번에도 후보군에 들지 못한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25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회의를 통해 양자 다자 간 경제 금융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만큼 어떤 내용들 다뤄지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감소했지만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인 부분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3% 넘게 빠지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AMD는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병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아쉽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4%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눈여겨볼 부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390원 위에서 출발해 1,400선을 가시권에 두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왑 환도를 500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 1,393원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점 근처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환율 포함해서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환율 포함해서 환율이 사실 그 수합 거래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네. 역으로 반증해 보면 좀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겠죠. 네. 수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보유 자산이 보유 환율이 달러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반증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어디 있을까 잠깐 한두 가지 더 짚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우리가 흑자 부분이 약하다 하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여기 수치는 안 나왔지만 무역 수지 쪽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수치상의 무역 수지가 약하다는 게 뜨고 무역의 수지, 즉 우리가 금융거래 있잖아요. 금융거래상에 여러 가지 요인인데 우리가 증시 관련된 거 얘기해 보면 한국 증시는 요즘에 오늘장처럼 한번 아침에 따닥 1, 20분 오르다가 내리고 이제 개인이 들어가면 물리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증시로 자금이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따라서 원화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되겠죠. 특히 미국같이 안정적인 금융시장들은 한번 오르면 엔비디아처럼 쭉 오르고 내릴 땐 하락의 시그널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오르고 내릴지를 예측할 수가 없고 기관들이 굉장히 또 세력들이 많이 장난을 치는 경향도 있는 데다가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 도입세도 지금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즉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도 많이 환수해 가겠다는 하니까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많은 지금 개미 투자가들이 외환
그 미국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 수요가 계속 또 필요해지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정부 관점에서 이 금융주차세라든가 일단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고 관점에서 그냥 수합 거래만 하면 되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수합 거래 관련돼서 해야 될 그 영역에서는 해야 되고 또 우리 이 금융시장 전체를 증시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금융투자세라든가 어떤 우리 공매도 부분이라든가 뭔가 확실하게 그때그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임박해서 막 논의하고 이런 식인데 좀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환율이 관리가 돼야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이 되면서 무역 수지와 무역 수지를 포함한 종합지수가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대내외적인 경제 발전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중요하고 그런 요인 중에 하나 때문에 하나 요인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가 최근에 지수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하는 게 오늘 순서이고요. 저랑 같이 한 교육반분들에게는 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실 것 같아서 제가 내일 토요일 1시 수익을 말에 대해서는 이 지수 관련주가 아니라 지수 하락 시 필요한 종목들, 섹터들에서 강의를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이미 저희는 예측했기 때문에 물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일 1시에 잘 보시면 지수 하락 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종목들을 쭉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항상 수익을 내시면 오전에 일찍 매도하셔서 차익을 챙기시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셔서 계좌 관리를 잘 하시고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그런 여러분 거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수는 내려가고 있지만 마감까지 현명한 전략 세우셔서 꾸준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너무나 덥습니다. 산업부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7기가와트를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며칠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전력 설비주 긍정적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룡전기 역시나 탄력적인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전력 설비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전력 설비는 이제 전력 설비 하나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금년 6월이 전례 없는 그 폭염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 봤더니 그렇지 않고 이미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 쪽에서도 이제 북반구 전반적으로 이제 전례 없는 그 폭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다가 이제 뭐 장마까지 제주도에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시 경제적인 측면 또 거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엄청 덥다. 이번 주에 엄청 더웠다. 그러면 관련된 섹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기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말에 대해서도 지오소프트 같은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도가 폭증할 때는 여름 관련주를 보세요 했는데 여름 관련주가 꼭 빙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건 전력이겠죠. 더우면 불가피하게 하는 게 에어컨을 켜야 되고 모든 시설에서 에어컨이 작동되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주도주는 이제 재룡산업인데 재룡산업이 27% 현재 급등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 세명전기라든가 또 재룡전기 이런 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룡산업은 재룡전기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이제 인적 분할됐다 보니까 좀 그 사이즈가 작겠죠. 그러니까 상승하기 좀 좋으니까 재룡산업 위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주로 세명전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했던 종목인데 이미 많이 폭등을 해서 이 세명전기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스몰캡 위주의 전력 설비주들이 오르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뭐 자주 소개시켜드렸죠. 이 종목이 5일선과 20일선을 타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력 상승 섹터는 전력이 아니라 우리가 폭염 관련된 주다, 여름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오늘 6월 21일을 지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느낌은 7월 말 폭염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시기에 주변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 사람이 많습니까? 에어컨 사용할 사람이 많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폭염이 되면
단순히 AI 수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안 가보실 텐데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 사업도 해봐서 가보면 여기는 전력 수요가 훨씬 더 들어가요. 단순히 데이터 수요가 아니라 폭염이 오면 그만큼 많이 각종 장비들을 냉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수요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송배전을 하는 재룡 산업이라든가 세명전기 위주로 이렇게 오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여기서 주는 우리 시사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을 보기 전에 섹터를 보는데 그냥 멀리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뭐가 바뀌었을까 뭐가 바뀔까를 잘 보시면 그런 섹터 중심으로 오늘도 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상승 섹터로 제가 전략 수업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들 이렇게 보면 화장품주도 선케어 관련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엄청 덥고 태양열이 뜨거우니까 그런 거니까 이렇게 전력 선비주만 보지 마시고 여름 관련해서 폭염이다 이런 의미에서 섹터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나 화장품 등 그존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 하락에 전력 설비주, 반사 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오후 2시 동해 가스전 전략 회의가 열립니다. 또한 이 대왕굴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고 또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동해 유전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유전 관련주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게 허구가 있는 그 테마가 아니고 실제 유전을 개발하고 시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실제 수요 위주로 이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뭐 가장 대장주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인데 한국가스공사가 그 보시는 것처럼 어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3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단기간에 딱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가스공사가 더블로 올라가는데 한 20일 정도밖에 안 걸려서 어제 2배 가까이 상승한 걸 보여줬고 또 실제로 동해 유전2에서 가스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도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역시 유전 관련주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시길 미국의 엑스모빌 관련됐는데 이 엑스모빌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회사가 태광입니다. 태광은 이제 역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가스공사에 비해서 몸집이 엄청 가볍기 때문에 3일 연속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제 어떤 관련된 실제 시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 위주로 지금은 내로 다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스 유전의 이슈가 계속 있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시기 늦었고 다만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만 지금 요 종목들 군 내에서 태광은 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위주 내에서 여러분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세상은 모두 확률이 높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률을 따지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뭐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전기를 개발하거나 우리 전화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친 후에 올랐는데 확률상으로는 0.01%밖에 안 되죠. 혹자들은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 8%밖에 안 된다 비난을 하지만 저는 확률이 5%만 된다고 해도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이게 허구인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가스공사는 적어도 7, 8월 여름 내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해 유전 관련주 단기적으로 그칠 종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또 종목별 순환매는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소식도 있었고요. 또 K9 자주포가 루마니아 수출기를 뚫었죠. 폴란드에 이어서 유럽에서 K 방산 영역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방산 쪽 계속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방산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방산 쪽은 앞에 말씀드린 전력이라든가 우리 동해 유전보다는 이제 약한 상승 섹터인데 네.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 때 상승 섹터였는데 한화 시스템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 섹터가 되긴 했는데 네. 이제 방산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입니다.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방위산 업체에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과 한국 간의 지금 대치 국면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축면 사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상호 자동까지는 아니지만 자동 전쟁 개입은 아니지만 거의 디폴트 형식으로 개입한다는 의미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언론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서로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받으면서 최근 2, 3일간 한화 시스템 위주로 주목을 받았고 한화 시스템이 최근 며칠간 급등했다가 오늘은 아침에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방산 섹터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르면 반드시 오전장 일찍 매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한화 시스템도 보면 아침에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6.6%까지 상승했었는데 지금 현재 6.6%까지 하락했던 얘기는 하루 장중 변동폭이 10%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손이 좀 많이 느리신데 상승하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9시 12분 되면 모든 주식을 매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제 데이터상의 9시 분이 여러분들 거래를 정지하셔야 될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거래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전력 설비처럼 이제 그날의 거래가 많이 즉 수급이 많이 들어온 섹터, 전력 설비 같은 데서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 소액 가능한 부분이고 이렇게 오늘같이 상승한 방산 관련 섹터들도 늘 관심 있게 보시되 오르면 매도하시기 말씀드리겠고 그나마 조금 관심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코츠 테크놀로지인데 코츠 테크놀로지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츠는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방산 관련된 제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제품 생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제품 생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좀 가볍고 움직이기 좋은데 여튼 차트상의 흐름상으로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일선 위에서만 지켜준다고 하면 하나 시스템 보지 마시고 코츠 테크놀로지 정도를 아마 다음 주 초부터 5일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으면 시초가에 매수하서 거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방산은 아니지만 풍산도 있잖아요. 풍산도 가벼우니까 오늘 급등을 했다가 다시 매물을 맞고 그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은 아니지만 5.5%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풍산 같은 것들도 가벼운 종목 위주로 이제 개인들은 거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방산 관련된 종목은 한화 시스템, 뭐 알고 있으면 현대, 로템 다 아시죠? 그다음에 코치 테크놀로지, 풍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풍산은 단순히 방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군리 관련주라든가 원자재 관련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지금은 아니고 한 몇 주, 일주일 기한 조정을 거치면 이것도 거래하시면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가 상승 섹터를 전력 설비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동해 유전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걸 말씀드렸지만 상승 섹터 중에서도 왜 이런 상승 섹터가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의 기후라든가 거시 경제적 환경 이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언급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으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처럼 환율이 지금 1394원 오르고 있잖아요. 이 환율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내국인 투자들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달러 수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요인들 잘 참고해서 어떤 종목을 보시기 전에 무슨 종목이 좋을까? 방송에서 무슨 종목을 추천하 이걸 보시기 전에 거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섹터가 다음 주에 부각될까를 잘 보시고 그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수익을 말하다 말씀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폭염이 올 겁니다. 뭐 예측한 게 아니라 기상예보니까 그래서 지오소프트라든가 빙그라든가 이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오소프트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 3일간에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지오소프트는 잘 모르셔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전기 제어 관련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은 전력 설비주의 단어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항상 주식은 종목을 보지 말고 섹터, 큰 흐름, 전체인 걸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주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큰 만큼 매도 타이밍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코치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초부터 5일선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봤습니다.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매수가는 8,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바이오 소부장 관련주죠.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빠지면서 7,400원대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데요. 손실폭이 꽤나 크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미코젠 어떻게 보실까요? 아미코젠은 사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은 아닌데, 네. 전 이제 이 아미코젠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아미코젠, 펩트론 이렇게 좋은 종목도 많이 있지만 이런 거 특이한 거 개발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HLB 그룹주,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 세 가지만 거래하시라. 그러면 수익이 난다 그랬는데 괜히 막 이런 거 하시니까 물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몸이 가볍거든요. 그리고 세력이 많이 개입되고. 그러니까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은 안정적이면서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서 오늘 공략주를 비워도 삼천당 제약인데 그런 거 거래하시고 아미코젠 이런 거는 이제 재무적으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언제 매수하셨냐면 이분이 8,5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는 금년 3월, 그러니까 3월 말 정도에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천받으셨을 확률이 높은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알아서 아미코젠을 매수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추정컨대는 금년 3월 말 4월 초쯤에 뭐 하락해서 반등할 걸 노렸거나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그때 물리셨을 때라도 원래는 오늘 시초가에 8,200원 정도의 손절을 치셨어야 돼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잘 못하는 게 손절을 못해요. 내가 매수 가격이 8,500원이면 8,500원이 오기 전까지는 매도를 안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8,500원이 매수가였지만 8,200원 오늘 시초가에 던지셨으면 자, 손절이 주당 300원밖에 안 됩니다. 오늘 거꾸로 얘기해서 오늘 지금 현재 7,600원에 다시 그만큼 매수하셨어도 그 차이만큼만 오르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보통은 개인 투자가들이 한번 매수해서 들고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가. 요즘 시장은 들고 가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제가 오전에 시황 설명서 말씀드렸죠. 개장 후 10분 내에 매도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본인 매수가가 오지 않으셨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는 5일선을 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되면 아마 반 정도는 손절하시고 손절한 만큼 며칠 내에 불안하니까 그죠? 며칠 내에 또는 더 내려가면 추가로 매수하셨다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이 5일선이 깨졌을 때는 던지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래서 5일선 깨지기 전에 원래 시초가에 던지셨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11시 때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상담하게 되는데 오늘 이걸 잘 거래하셔서 20%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 매수 비중에 5% 정도 손절하셔서 큰 타격은 없으니까 5%나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20% 다 손절해 버리는데 그렇게 못 하시니까 안타깝지만 한 10% 정도 손절하시고 5일선 밑에서 얼마 이 정도 장대 음봉이면 바로 못 올라갑니다.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손절하신 만큼 더 내려가면 매수해 두셨다가 들고 가시다가 그 매수가가 8,500원이 아니라 한 8,2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8,200원 올라오면 다시 매도하시면 이렇게 탈출하신 다음에 다른 대형주 있잖아요. 이렇게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대형주 하시고 방송 막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으세요. 큰 대형주 위주 이렇게 거래하시라. 이렇게 우리 소위 아미코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잡주라고 그러는데 잡주는 거래하시지 않는 게 거래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는 안 하시긴 좋고 제가 작게 이 종목 살펴보면 왜 매도하셔야 되냐면 어제 외국인이 20만 주를 매도했어요. 이미 매도 사인을 어제 주셨는데 이분은 매수 가격이 8,500원이니까 아까워서 못 팔잖아요. 어제도 이미 매도할 수 있었고 오늘도 매도할 수 있었는데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최소한의 손실로 손절을 내서 계좌에 캐시를 많이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가 타이밍이 오면 확 질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럴 타이밍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리콘트를 2월 달에 추천드려서 6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이런 거 사시려면 현금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미코젠에 20% 물려 있으니까 손실이잖아요. 저는 일부 손절하시고 과감하게 뭐 이랬다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사실 높지 않아요. 현재 차트상으로는 음봉을 그렸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외국인이 9만 주 매도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14만 주라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 14만 주가 외국인 매도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매수 현황이 먼저 반영되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반영이 나중에 됩니다. 시간이 몇 시간 흘러서. 그러니까 이미 프로그램 매도량으로 봤을 때는 오르기 어렵다. 다만 오늘 저점에서 7,400원대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5% 정도라도 BSP 중에 5% 정도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손절하신 금액만큼 사면 매수 주식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매수 주식.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니까 단가를 떨어져서 홀딩하고 계시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이 회사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종목들이 적자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게 흑자가 안 나잖아요. 영업이익 작년에 간신히 흑자 났고 순이익이 200억 적자인데 굳이 이런 종목을 투자하셔야 될까? 특별한 아주 좋은 이슈도 우리가 아주 매력적인 이슈도 없는데 이런 종목은 다음부터는 매수하시더라도 한 5% 비중 5% 내에서 거래하실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미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중의 10% 정도는 손절하시고 더 내려오면 추가 배수하셔서 평단가 낮춘 뒤에 탈출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펌텍코리아입니다. 매수가는 45,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죠. 2분기 최대 실적 전망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면서 현재 46,000원대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 회사는 일단 재무제표를 보니까 추정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추정 실적이 작년도 좋았는데 금년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350억 흑자에서 440억 흑자니까 매수하신 분이 이걸 잘 보시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때 화장품 관련된 중에서도 용기 관련된 게임에 펌텍코리아, 연우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용기 관련된 주식은 그 매수 수요가 많으면 지금처럼 화장품이 많이 팔 때는 이제 많이 수익을 내다가 이게 이제 매수 수요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 고정 비용이 많이 높아요. 인건비 비중이 높으니까 용기는 누가 만드나요? 주로 이제 인력들이 많이 투입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처럼 화장품이 좋을 때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화장품 매출이 줄면 용기 관련 주가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되 다만 기술적인 위치라든가 수급의 위치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가격의 위치는 높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이제 5일선을 차트상의 5일선을 이렇게 뚫고 오늘 올라오는 건데 5일선을 뚫고 오는 이 모습이 양봉의 모습이 좀 강하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양봉의 모습이 강한데 이게 종가까지 이 정도 가격이 있죠. 46,700원, 매수 가격은 45,200원이지만 유지되면 들고 가셨다가 저 같으면 다음 날 정도 매도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 이 정도 양봉이 올라오면 이 종목은 다음 날 몇 프로든 상승 확률이 한 50% 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물론 중간에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도 있건 누구나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은 월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현재가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매수하신 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매수 비중이 좀 20%라서 조금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손절한다면 되니까.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은 항상 문제예요. 손절은. 주식은 누구도 100%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시초부터 바로 수익을 챙기신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펌텍코리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시초가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제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24,5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하는데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자, 대한항공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1,000원대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대한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대한항공 뭐 실적이 최근 코로나를 탈피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빨리 적응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승객용 그 항공기를 뜯어서 좌석을 없애고 화물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던 회사인데 22년도에도 2조 8천억 흑자가 났고 작년에도 흑자가 났고 금년도도 한 2조 원 가까이 흑자가 날 거기 때문에 회사는 좋고 퍼도 한 6.6이니까 회사 좋은 거는 뭐 다 아셔서 사셨겠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도 올라갈 때 매도하시고 내려갈 때 매수한다. 내려갈 때 다시 반등할 때 매수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차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상의 위치는 단기적으로 이게 그 여름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이만큼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꺾이는 날 있죠. 아까 다른 분이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제가 5일선 뚫고 내려올 때 매도하시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가 이분은 24,500원인데 매수가가 높으시군요. 비중도 높고. 자, 매수가가 아마 금년도 2월 정도에 2월보다 더 먼저 오래되신 분 같아요. 24,500원이면 24,500원 보시면 작년 7월 정도에 매수하실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물타기를 하셔서 이 정도 맞추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지금 매수가를 보면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접하지 않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 비중이 높아요. 40%니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30% 정도는 이때 고점에 올라갔을 때 한 적어도 20%는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매수가가 24,500원이지만 이때 22,5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때 30%는 손절을 하시고 지금 다시 매수하시면 훨씬 더 좋아하셨을 텐데 항상 이제 상담하는 오늘 종목들 다 보시면 손절을 못 하시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손절을 하셔야 다른 종목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제 개인 투자가는 종목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서 캐시를 많이 회수해서 좋은 종목으로 리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잘 받으시라 보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렸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받아야 될 거였는데 이분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으면 단가가 하락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게 권리락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받으시는 게 어쩔 수 없이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시면 본인 단가가 지금 가격보다 더 하락하기 때문에 받아서 또 가능하시다면 실권주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실권주 공모 그것도 받으셔서 주식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종목이 이제 유상증자 공모가 끝나고 자금이 들어오면 그게 또 회사가 이제 그 자금 수요가 좋아져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5일선에서 올라갈 때 저는 조금 추가 차라리 지금 손절 못 하셨으니까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22,500원 정도로 낮추셔서 근접하면 손절하셔서 손절이나 아니면 보합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받으셔서 불가피하게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22,500원대까지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SN S텍. 네, SNS텍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만 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4만 원에 비중 30% 담으셨다고 네네. 합니다. 자, 블랭크 마스크 개발 공급 업체인데 오늘 다소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6,0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SNS텍 어떻게 보실까요? 그 궁금하신 점이 뭡니까, 선생님? 가격이 연중 최저가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네.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내려 꽂을지 어떻게 될지 마음이 아파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매수하시는 때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죠? 근데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네네. 매수 가격이 4만 원이라 이제 이게 이 종목이 내려왔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이게 네네. 저점이다. 이 정도면 싸다 하고 네네.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가장 싼 가격인지 알았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는데요? 한 열흘쯤 됐을 거예요. 열흘쯤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저 방송 잘 보시겠지만 하락하는 종목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 하락하는 게 네. 싼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싼 건 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가 이제 이 종목이 흐름도 조금 맞지 않고 죄송하지만 요즘 흐름이 뭐 어떻습니까? 한여름 더우니까 선케어나 선블럭 이런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가 실리콘투, 인글루드랩 이런 걸 사셔야지. 이건 이제 화장품이요? 마스크니까 네.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를 좀 물론 시원한 데 사겠지만 수요가 많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마스크가 아니잖아요. 이건 블랭크 마스크, 네. 반도체 마스크 아닙니까, 이건? 네, 블랙 마스크, 이제 물론 이제 블랙 마스크긴 한데 반도체 마스크인데 이제 반도체도 요즘에 좀 좋지 않잖아요. 이 회사 이제 보시면 네. 이제 말씀을 제가 잘못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네. 화장품이 아니고 화장품으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은 좋아요, 선생님. 실적은 네네, 알고 샀어요. 예. 영업이익 250억이고 320억인데 요즘 반도체 흐름이 뭐냐면 올라가는 반도체만 오르는 건 아시죠? 그래서 HBM 네, 알고 관련돼서 삼성전자라든가 뭐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게 주류예요. 근데 네, 가끔씩 HBM, 예. 아니면 이제 가끔씩 HB 솔루션이라든가 HB 테크놀 이런 종목만 오르고 대부분의 네. 반도체 종목은 내리는 게 추세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네. 반도체가 실적이 좋지만 이 실적이 우리 펄을 보게 되면 실적이 과도하게 우리 오버행이라는데 과도하게 평가가 많이 돼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싸 보이지만 근데 이 네. 업체가 뭐 펠리클 같은 거 뭐 개발해가지고 네. 뭐 7월달에 7월경에 뭐 발표가 되네 어쩌네 그런 얘기 있고 아, 그러셔서 증권사에서도 뭐 9만 5천 원까지 제시한 데도 있고 6만 그래요? 8천 원 제시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더 이게 또 우연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건 주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 좋고 우량해서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기술적인 걸 우리가 무조건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려했다가도 이제 선생님께 다양하게도 그날 선생님 예측하신 뉴스가 나와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급등해서 네.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럴 확률보다는 이 경험상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화면 보시겠지만 이동평균상이 위에서 막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내려오고. 예.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모든 그 주식을 하시는 그 오래된 그 고수분들은 이 상황에서 네. 매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추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게 펠리클 그 재료가 있어가지고 산 거예요. 재료가 있으구나. 재료가 네. 있어서 사실 때도 있잖아요. 4만 원에 사셨으면 요때 사셨나 보네요. 요때 이렇게 그죠? 한 열흘 전쯤 네. 요때 사셨네. 네. 그러니까 사신 건 나쁜 주식 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반등한 데서 리바운드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신 위치는 맞지 않았지만 잘 보세요. 여기 화면상 보시면 여기 음봉을 그랬잖아요. 오일선 뚫고 내려오잖아요. 네. 다시 매수하시더라도 이때는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내 예측이 틀렸구나. 우리 예측은 맞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방송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나 모든 사람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선생님도 잘 사시기는 하신 건 맞아요. 근데 비중이 좀 네. 높다는 단점이 있고 오일선 뚫고 네. 내려오면 아까 다른 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뚫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사시면 더 싸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손절하시고. 그렇죠. 예.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예측을 했지만 틀리면 바로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 틀리려고 네. 틀린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바뀐 거니까 혼자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시장은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선을 뚫으면 습관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향인 거 있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거래 안 하시는 게 좋고 수급을 네. 잠깐 볼게요, 선생님. 수급을 보면 수급 어떻습니까? 선생님 사신 위치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올 매도하는 쌍매도하는 시점에 사셨어요, 선생님. 네. 그죠? 네. 이게 그때는 아니지만 이제 고 쌍매도하기 직전쯤에 사신 것 같아요. 6월 10일쯤 사셨으면 네. 쌍끌이 네. 매수할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매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같이 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수급상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네. 악재가 있거나 이 사람들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눈치를 네. 채는 거죠. 현재 재무제표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재무제표 보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많이 나네 이렇게만 사시면 안 되는 게 현재 실적이 많이 나도 뭐 어떤 숨은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블록들이 있거라든가 사채가 네. 크게 발행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이런 수급을 보면 예측이 되거든요. 차트랑 수급상에 네. 파란색이 외국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는 완전히 역별이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악재 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재 뉴스를 예측하셔야 되고 지금은 불가피하게 매도할 시점 늦었어요, 선생님. 매도하기는 네. 아시는 바 매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행히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좋으니까 좀 네. 들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낮으면 제가 손절하시라 그러겠는데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다 보면 또 이제 반도체 호재 뉴스가 나오면 블랭크 네. 마스크 관련된 거 이 회사가 이제 매출 90%가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 알고 관련된 있어요. 이슈가 나올 때 네. 일정 부분 4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제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종목 매수하실 때도 맥스 한 네. 20% 정도, 10%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으실 네. 거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매수 비중이 10%였다면 지금쯤에 다시 추가 매수하셨으면 단가가 확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비중을 항상 이렇게 많이 안 하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SNS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슈가 나와서 반등 나온다면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만 원이고 네. 비중은 10%요. 10%요. 네, 한국전력 매수가 2만 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 이후에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의 답은 앵커님의 지금 코멘트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한국전력 전기요금 동결이 네. 핵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오르는 거는 딱 보통은 하나의 이슈밖에 없는데 여름 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 동결 우리가 기대감이 이분 사신 분도 그러셨죠? 전기요금 올릴 거다 이런 뉴스를 보고 또는 추천받고 사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그거하고 한국가스공사 그거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전력을 샀어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를 한국전력도 좋은 회사고 한국가스공사도 좋은 회사예요. 근데 매수 가격도 높지 않고 비중도 나쁘지 않아요. 비중 10%면 딱 좋아요. 딱 좋은데 이게 오늘 바로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결 뉴스가 나오니까 이 회사가 올라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력 요금 올려야 된다.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치를 쫙 눕혀서 저점인 것처럼 보여줬는데 그 동결 뉴스가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시장의 매수 세력가 사라지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혹시 언제 사셨어요? 오늘 사셨나요? 어제 사셨나요?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사셨죠? 며칠 전에 사셨는데 잘 보세요. 며칠 전에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외국인들은 계속 샀지만 기관이 뭔지 모르지만 기관은 뭔가 알고 있었다는 뉴스가 있는 게 한 열흘 가까이 그냥 기관이 엄청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한국가스공사를 사셔야 되는지 잘못 사셨어도 돈 아깝지만 매수 비중 10%니까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매수가 아니라 손절입니다. 손절을 잘하시면 0.1% 손절, 0.1% 손절하면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들고 계시면 오늘 하락이 한 4.5%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건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이 회사가 이제 악재 뉴스가 나와서 그렇지 이 회사가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금년에는 8조 가까이 영업이 흑자가 예상되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정화되면 10%를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기엔 좀 늦었어요. 그죠?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당장 매수하시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하락을 멈출 때 매수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날 잘못 사셨으면 바로 매도하시니까 1% 손절을 절대 아까워하거나 1% 추천하는 그 전문가들을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원래 진실한 추천입니다. 자, 손절하는데 막 10%, 5%까지 막 기다려라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손절의 기준은 보통은 3%고요. 그다음에 1% 손절은 아주 타이트하게 잡는 건데 지금 5% 하락했으니까 원래는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손절 한 2, 3% 정도는 매수 비중을 손절하시고 나중에 손절한 만큼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밖에 안 되니까 그중 한 2, 3% 비중 정도는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더 내려가거나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내려가면 그 손절하신 비중만큼 채워놓으시면 단가가 2만 원에서 한 19,000원, 8,000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거 손해보고 한국전력을 팔고 네. 한국가스공사를 들어가면 어떨까? 지금은 고점이에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연중 최고가를 올라갔잖아요. 네네. 지금 고점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고점에서 또 물리시면 한국전력은 저점에서 물리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2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손절을 잘 못 하시는 분이면 개인적으로 이거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오를 수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모든 종목이 오를 수 있거나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슈를 받으니까 오를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가스공사를 사는 시점이 늦었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를 다시 들어가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좀 요즘 여름 관련된 주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럼 무슨 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종목 없으세요? 그거 좀 이따 공략주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국전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일정 부분 손절하시고 안정화되면 5% 정도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삼천당제약 정말 강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약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 종목 추천드렸죠. HLB 그룹주. 네. 해서 한 70, 80% 올랐고 삼천당 제약은 2월 달에 제가 이제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 제시해드리고 2배 올랐고요. 100% 올랐죠. 네. 그리고 4월 달에 공략주를 다시 드리고 뭐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또 최근에 며칠간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대형 바이어주 중에 그 이슈 모멘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고 삼천당제약은 최근에 600억의 자사주를 매도해서 요즘 비만 치료제가 비만약이 좀 인기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개발 쪽에 투입한다고 그런 이슈가 나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있고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안정적인 종목을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또 추천드린 종목 알테오젠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자, 세 가지 종목 위주로 보세요. 아까 이제 어떤 제약 바이오주 상담하신 분도 있는데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HLB 그룹주 세 가지 정도만 안정적으로 수급이 있고 대형주 이런 거 거래하시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로 제가 공략주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략주는 제가 아까 오전에 뽑아왔는데 이미 조금 많이 올랐어요. 제가 7% 올랐을 때 오늘 전력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왔다 해서 세명전기를 추천드렸었는데 오늘의 공략주는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지금 사시면 안 되고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이제 그 7%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한 7, 8% 지금 가격보다는 7, 8% 상승 마감하면 그 정도에 조금 매수하셨다가 소액만 매수하셨다가 다음 주 초에 매도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매수하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5호장 전략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5호장은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시장은 덥고 전력 수요가 많을 것이고 더우니까 여러분들 선케어를 많이 바를 것이고 이런 거 위주로 가시고 반도체 아까 상담하신 분도 있지만 반도체 HBM 반도체 영역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까 추가로 매수할 거예요. 기다려볼까 하시는데 반도체는 스몰캡 아까 상담하신 분처럼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어떤 액침 냉각이라든가 뭐 HB 솔루션이라든가 다 고점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바로 리바운딩 할 수 있지만 그건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 이슈가 있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또 K 선케어 관련 종목이라든가 또 전력 설비 관련된 뭐 지오소프라든가 빙그레 이런 종목 위주로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로는 세명전기 짚어주셨고요. 오후장 전략으로는 전력이나 방산, 해운 등 실적과 이슈가 있는 섹터들 집중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전력 설비, 동해 가스전, 방산 쪽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세명전기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전력이나 방산, 해운 등 실적과 이슈가 있는 섹터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